불행의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이제부터 제발, 제발 그만 생각해라.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하여 자신도 모르게 꿈을 이루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무언가 큰 결심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어떤 일이 생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해 대비하는 등 많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도 많아지고 막상 실천을 할 때는 망설여집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생각만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실행을 못한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이 말은 고대의 석가모니가 대중들에게 설법한 것과도 유사합니다. 오늘에 져서 더 빠르게 실패하기를 통해 생각만 많은 우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실행하는 사람으로 다가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생각이 당신을 멈추게 한다. 제이슨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의 가족은 여행을 즐기지 않은 편이었다.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로 하루날 잡아 가는 여행을 대단한 모험이라 여길 정도였다. 물론 가족 중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여행 계획은 늘 짜놓곤 했다. 대학 졸업한 시절 제이슨은 몹시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 곧장 서점으로 달려간 그는 여행 가이드 몇 권을 사서 행선지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4개월에 걸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목적지를 체코 프라하로 결정했다. 처음엔 그저 몇 주 정도 다녀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보니 1년 정도 프라하에서 직접 살아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다. 언어 공부도 하고 말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때부터 프라하 여행 가이드 책을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사기 시작했다. 프라하의 호텔, 레스토랑, 환전소, 어학원, 철도와 버스 노선까지 총망라한 꼼꼼한 조사를 위해서였다. 그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체코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해결 방법으로 유명한 체코 소설들을 읽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조사에 시간을 쏟아부을수록 점점 여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1년 정도의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정말 너무 많았다. 이런저런 상황에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데 지쳐버린 제이슨은 여행이 처리할 문제거리로 느껴졌다. 그러니 여행에 대한 기대는커녕 아예 여행을 갈 맛도 나지 않았다. 결국 제이슨은 여행 자체를 취소해버렸다. 온갖 계획을 수개월에 걸쳐 세우기만 했던 셈이다. 제이슨의 일화가 낯익지 않은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겪곤 한다. 계획을 짜고 결심을 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목표를 세운다.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도 덧붙인다. 많은 책과 소위 명망 있는 자기개발 분야 멘토들의 조언에 충실히 따라온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다. 이런 태도는 마치 계획에는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실행에는 유치원 아이와 마찬가지다. 혹시 당신도 분석에는 전문가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행동을 대담하게 시도하는 데는 서툴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심리학자 베리 슈어처는 그에 져서 선택의 심리학에서 많은 정보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방해 행동에 관한 여러 사례를 담았다. 그 중 하나는 다양한 선택이 소비자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다. 우선 한 식료품점에 2개의 테이블을 세워 사람들이 잼을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테이블에는 6종류의 잼을, 또 다른 테이블에는 24종류의 잼을 놓아두었다. 언뜻 생각하면
종류가 더 많은 테이블에서 잼이 더 잘 팔렸을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다. 6종류의 잼을 올려둔 테이블에서 10배나 더 높은 판매가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테이블을 그냥 지나쳤다. 선택권이 많은 경우 혼란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을 선호하곤 한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자인 캐럴린 보스와 동료들은 의사결정이 업무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먼저 두 그룹으로 실험 대상자를 나눴다. 그중 한 그룹의 사람들은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 중 한 개를 고르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음에는 여러 종류의 티셔츠 중 한 벌을 대학의 여러 강의 중 한 곳에 수강 신청을 선택하도록 했다. 나머지 한 그룹은 실험을 기다리도록 지시했다. 이제 두 그룹의 참가자 모두에게 자제력이 필요한 특이한 과제 하나가 주어졌다. 불쾌할 정도로 차가운 물에 손을 얼마나 오래 담글 수 있는지 실험하기 같은 것들이었다. 그 결과 선택을 요청받지 않은 그룹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룹보다 더 오랫동안 얼음물에 손을 담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또 다른 연구는 다양한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이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전 의사결정을 거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문제풀이 능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포기도 쉽게 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팀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자제력을 저하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연구를 통해 불필요하게 깊은 사고와 분석 과정이 우리의 행보를 방해한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의미 있는 경험과 다양한 기회들로 가득한 삶을 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 말이다. 그렇다면 지나친 사고와 분석으로 자신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을 중단하라. 의사결정의 크기를 줄여라. 종종 우리는 결정에 앞서 세세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피아노 레슨이나 대학원에 가는 일, 뉴질랜드로 휴가를 떠나는 일들도 말이다. 만약 이 조언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근 흥미를 느낀 일에 지원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그 일은 보람 있을까? 내 능력이 그 업무에 적합할까? 지금 내 삶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까? 몰입할 정도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분석을 통해 행동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신의 결정을 기회비용이 크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입사 지원서를 내볼 만큼 충분히 관심이 가는가 정도만 물어보면 된다.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충분한 문제다. 이 직업에 평생 종사해야 하나?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에는 무리가 없을까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이며 그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또한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혼란에 빠지고 지치게 된다. 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큰 결정의 부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피하는 방법 말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결정을 감당해 볼 만한 작은 크기로 줄이는 것이다. 지금 결정이 한 달 혹은 1년이나 5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대신 간단한 단계를 시도해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본다. 나는 이 일을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가?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기회비용이 적은 간단한 단계를 먼저 시도하라. 기회가 찾아온다면 예라고 답하라. 결정에 앞서 우리는 그 행동의 득과 실을 비교해 보곤 한다. 대학원에 등록을 해야 할지, 탱고 레슨을 받아야 할지,
봉사단에 들어야 할지 같은 사소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만약 득이 실보다 많으면 택하고 그 반대로 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득과 실로 행동을 결정할 때 문제점은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데 있다. 사실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보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실에 득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적인 자극에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이 점 때문에 yes보다 no라는 이유를 더 잘 찾는다. 자신의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는 간단한 방법은 한 번의 yes가 세 번의 no를 이기는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무언가를 할지 말지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이유에 부정적인 것보다 3배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진 수업에 등록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코스는 재미있을 것 같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편한 시간에 제공된다. 당신의 성향은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이지만 한 번의 yes가 3번의 no를 이기는 법칙을 적용하여 등록하기로 결정한다. 득과 실을 가늠해보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만 놓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대부분은 잠정적인 위험을 감지하는 데 선수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비즈니스로 알게 된 지인 한 명이 평소 당신이 사회적 기업 정신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제로 자신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평소 좋아하던 주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니 기분이 몹시 들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파워포인트로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많은 작업이 필요해 보였다. 더구나 관련된 최신 뉴스 몇 개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다음 주까지 도저히 해낼 여유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노우가 아닌 yes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이 프레젠테이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다. 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모르던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지 모른다. 그러니 이 자체만으로 프리미엄을 붙이기 충분하지 않은가? 득과 실로 상황을 판단하면 분명 이미 습득되어 있는 실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았을 것이다. 우연한 기회는 우리 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러니 기회 앞에서 yes라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응원하길 바란다. 자신을 예기치 못한 기회로 이끌 만한 선택을 했다면 스스로 그 행동에 프리미엄을 붙여라.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한 자신을 칭찬하라. 득과 실을 고려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을 때 빠지는 함정은 디폴트 결과, 즉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친구 혹은 사교 모임에 참여할지 고민 중이라면 혼자 외롭게 사는 삶을 생각해보라. 자신을 초보자라고 인정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게 걱정된다면 평생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라. 시간이나 비용이 아까워 재미있는 일을 시도하기 꺼려진다면 매일 밤 TV를 보고 인터넷 서핑만 하는 삶을 그려보라. 다이빙대에 뛰어들라. 앞서 언급한 제이슨을 기억하는가? 체코의 프라하 여행을 그만둔 사라의 주인공 말이다. 여행 포기 후 10년 뒤에 그는 베이징에서 여행 중인 친구 한 명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물론 그 무렵 제이슨은 이미 몇 차례 해외여행을 했다. 그리고 해외여행의 핵심은 비행기 티켓 사기임을 깨달은 후였다. 일단 티켓을 사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뤄진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친구의 초대를 받자마자 제이슨은 당장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 그리고 긴급 비자도 발급받았다. 그렇게 도착한 중국에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 나머지 예상이 없던 5주씩이나 머물렀다고 한다. 중국 여행을 준비한 제이슨의 태도를 우리 필자들은 다이빙대에 뛰어들기라고 부른다. 고려할 선택 사항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의 대처법이기도 하다. 이 행동의 핵심은 선택 사항을 단순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다. 즉, 여행을 준비할 때는 티켓을 사는 것이 바로 다이빙대 역할이다.
일단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면 호텔 예약과 전체적인 여행 일정 계획을 준비하기 쉽다. 이렇게 핵심 사항에 집중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불필요한 분석에 자신을 끊임없이 가두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망설이고 겁을 먹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확정된 결정 사항을 공유하면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최고의 다이빙대는 어느 정도 외적인 다짐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의 시간 정하기, 예약하기, 코스 등록하기, 첫 달 멤버십 비용 지불하기, 친구와 약속하기 같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집은 늘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다. 물건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다. 해야 할 일 목록까지 작성하고 청소 계획까지 세웠는데도 말이다. 다이빙 대행동. 앞으로 2주 안에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려고 여행 계획을 짜는 중이다. 하지만 언제부터 휴가를 낼 것인지, 캠프 용품은 뭐가 필요할지, 여행 기간 동안 집안 화초 관리는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지 결정할 사항이 너무 많다. 다이빙 대행동, 캠핑장 예약을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생 설계 상담사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도저히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이빙 대행동,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에 이틀간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한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내용은 생각이 너무 많은 저에게 강력한 깨우침을 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항상 무슨 일이든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실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한 발 다가서기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실행을 조금씩 하다 보면 계속 그 상황에서 생각도 마음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막상 부딪혀야 더 좋은 방안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머릿속으로 괜한 걱정만 많이 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걱정,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